여러분, 이제 빌라 시장도 훈풍이 불어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썰. 안녕하세요, 부동산 썰. 자, 오늘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전세란 얘기가 막 나오고 있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전세가 화두였다면 이제 바야흐로 역전세에서 전세로, 란으로 이렇게 지금 번져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전세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7월 달이 지나면요, 7월 말이 되면은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다 소멸이 되는 4년이 되는 달입니다. 7월 달이. 7월 달이 지나면은 새로 전세를 놓게 되면은 전세값을 더 높게 임대인들이 놓을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5%밖에 못 올렸던 거 4년 동안 그것을 한꺼번에 올리는 또 이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세 대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요, 지금 전세 및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으면 뭐 다음 주도 되고요. 이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거기에 국토부 보증제도도 지금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대책은 안 나왔지만 과연 어떤 건지 한번 미리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부동산 세미나를 고지를 합니다. 5월 29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이번 주제는요, 이게 이제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최상급지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자, 국토부 보증제도 개선안이 포함된 전세 및 공급 대책 발표 예정. 자, 전세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공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급 부족이 과연 몇 년 후에 이 상태로 가면 집값을 크게 끌어올릴 거다. 그렇게 되면 집값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정부에서 심각하게 인식하는 요지죠.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고 전세 시장도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방침이죠. 그래서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는데, 자, 보증제도 개선안이 뭔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기사 나왔죠. 머니투데이에. 부족한 공급 치솟는 전세가, 이번 주 정부 대책이 묘안 담길까? 그리고 연합뉴스에는요, 빌라 전세 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바꾼다, 감정평가도 활용,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빌라가 지금 그 전세 보증, 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려면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꾸겠다는 건데,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제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뭐 전세 사기 대책으로 시행한 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되면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해 보증 요건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수도권 빌라 10채 중 7채, 거의 7채가 전세값이 현재 전세값을 유지할 때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 규제 풀어서 주택 공급 늘릴 대책을 지금 마련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전세 보증보험 거절이 예상되는 수도권 빌라래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보험에 들으려고 하는데 거절한 건수가 48,035가구, 63%입니다. 보험 승인이 37%, 28,194가구. 자, 그러면은 보험 승인보다 거절이 훨씬 많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66.6%가 보험 거절, 그리고 33.4%가 승인. 인천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은 더하죠. 86.1%가 보험 거절입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가 크게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승인은 13.9%. 이렇게 지금 상태로 전세금을, 우리가 전세를 2년 전에 났을 때 그때 금액으로 전세를 논다고 쳐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세대가 이렇게 지금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중에서 이 다세대 주택이 가장 전세 사기가 가장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이 오피스텔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합치면은 50%가 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다세대 주택, 즉 건축법에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합쳐서 우리는 보통 그냥 빌라라고 얘기를 하죠. 빌라. 자, 다음을 한번 보시자고요. 다세주택, 연립주택보다는 빌라가 어감이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냥 지금은 이게 뭐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다세대 연립주택을 빌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해 전세사기 대책으로 허그라고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보증제도를 악용해서 대출을 보증을 악용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세 사기를 쳤죠. 그런 전세 사기 예방에는 도움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보증 가입이 가능한 빌라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중개업체 집토스라는 데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바뀐 제도에 따라 올해 전세가 만기되는 수도권 빌라 중 전세값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빌라 전세 거래의 약 66%는 보증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이.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빌라에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지금 가뜩이나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공급이, 신축 공급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지금. 거의 뭐 공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죠. 일시 대책이라고 해서 대책이 뭐예요? 신축 빌라들을 최초로 분양을 받았을 때, 신축 빌라 최초 분양자에게는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일어나죠. 그리고 각종 세금,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이런 데서도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지금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빌라 공급에 지금 상당히 큰 위험이 닥쳤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예상인데, 예상.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저희가, 대책이 나오게 되면 뭐 하겠지만, 일단 예상을 보면은요, 주택가격 산정 때 지금, 가장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어요. 공시가격 1순위, 공시가격. 그렇게 되니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작게 나오는 거죠, 공시가격.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작게 나와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제일 밑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시가격으로 하게 되면은 공시가격 본래 이게 이제 150% 공시가격이 150%까지 전세 보증을 해줬는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126%로 공시가격 1억짜리면은 예전에는 공시가격 1억짜리 빌라면은 1억 5천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그렇죠? 전세 대출이. 근데 지금은 1억짜리면은 어떻게 얼마 나와요? 1억 2,600.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게 지금 1억이니까 그렇지. 공시가격이 좀 더 커지게 되면은 더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공시가격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우선적으로 하자. 감정평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조금 더 높여주자. 그래서 좀 현실화시키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이제 보증보험 들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뭔가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종전부터 강화하겠다. 결론은 뭐예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빌라를 여태까지는 공시 가격에 의해서 뭐 126% 이렇게 줬다면 이제는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더 높이 올려서 오히려 좀 시세에 거의 따라오게끔 이렇게 금액을 올려서 한마디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라들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보자고. 근데 왜 이런 대책들이 나올까요? 지금 뭐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 수요가 상당히 지금 전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전세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전세가가 오르는데도 빌라는 이게 전세 사기의 그 오명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게 공시가의 126%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사실 전세를 제 전세가를 못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힘들어. 보증보험에서 대출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자, 그러니까 빌라 기피 현상, 그리고 이제 월세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로 옮겨가는 이런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이 23,786가구라고 해요. 114 자료. 물론 조금씩 자료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27.4% 감소로 공급 물량이 또 줄어들었어요.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내년엔 더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15,000가구 이하, 10,000가구가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입주 물량이 서울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이 7월에 시행 4년이 돼요. 7월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끝나게 되면 전세금을 임대인들이 대폭 올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전세가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 이런 예측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대책들은 결국은 시장을 좀 더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대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지금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이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서 매매가도 계속 오르는 지금 상황으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올해 상저하고의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런 상저하고의 시장이 온다면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세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시장에 커다란 엄청난 파장은 못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제를 이렇게 완화를 하지만 대대적으로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취득세 중과 뭐 이런 것들,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대대적인 규제 완화는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사실상 힘들고 지금처럼 조금씩 이렇게 뭐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가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바꿔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양도세 중과도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1년 단위로 지금 양도세 중과를 완화시켜주고 있잖아요. 일반 세율로.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취득세 중과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꾸게 되면은 취득세도 1년 단위로 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전세값을 지금 어떻게든지 선제적으로 잡겠다고 하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전세값은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가 꺾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전세가가 늘어나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그 재개발과 재건축도 지금 지정만 여러 군데 엄청나게 많이 해놨지 실제로 활발하게 진행되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재개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건축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재개발은 작은 금액으로 입지 최상위권, 최상급지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재개발이거든요. 작은 금액으로. 그런 재개발 지역들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런 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데들은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대책에서 보듯이 주택 공급의 한 축인 이 빌라 시장을 어떻게든지 원상복구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은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빌라 시장도 어쨌든 전세를 놓는 게 좀 원활해지면은 빌라 전세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아시다시피 신축 빌라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빌라의 또 희소성이 또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빌라나 이런 곳들은 이미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거기에는 새롭게 신축 빌라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신축 빌라의 희소 가치는 점점 커질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신축 빌라를 최초로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주택수에서 빼주는 이런 파격적인 대책도 내놓고 계속 대책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지 결국 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재테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보면서 우리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게끔 할 수 있는 내 자신에게 자꾸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은 돈을 버는 건 자기 능력이거든요. 돈을 벌고 못 버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합법적인 범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 이 부동산 썰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 바로 즉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신속하게 빠르게 급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썰 여기서 마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